부모님의 기분이 곧 나의 하루 날씨가 되어버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한숨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고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기분이 상하신 건 아닐까? 온종일 전전긍긍하며 그분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당신의 감정은 어디론가 실종되어 버린 그런 일상 말입니다. 밖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훌륭한 부모님인데 왜 내 앞에서는 싸늘한 지배자로 변해 나를 깎아내리는지 그 이중성 앞에서 당신은 참 오랫동안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설계한 정서적 감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려 당신의 자존감을 제물로 삼고 자신의 불안을 채우려 하죠. 왜 유독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바보가 되는지, 왜 나의 성취는 늘 그분들 앞에서 작아져야만 했는지, 그 지독한 인과관계를 오늘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자아의 조각들을 찾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둔 자녀들이 가장 먼저 겪는 비극은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자아를 떠받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에게 타인이란 오직 두 종류뿐입니다. 나를 빛내줄 트로피이거나 나의 오물을 받아낼 쓰레기통이거나 혹시 어린 시절 당신의 성적이 좋았을 때만 부모님이 유독 밝게 웃으며 동네방네 자랑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당신이 느낀 건 사랑받는 기쁨이었나요? 아니면 이 기대를 저버리면 나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공포였나요? 그들은 당신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일기장을 서슴없이 들춰보고 당신의 친구 관계를 자기 입맛대로 통제하며 심지어 성인이 된 당신의 진로나 결혼까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휘두르려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분들은 늘 경계선이 허물어진 채 살아갑니다. 부모가 원하면 내 사생활쯤은 언제든 내어주어야 하고 내 기분보다는 부모님의 만족이 우선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정서적 폭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신의 내면이 너무나 허약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 가장 가까운 자녀의 생명력을 빨아들입니다. 당신이 잘 되면 자신의 공으로 돌려 우월감을 느끼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너 때문에 내 체면이 안 선다며 비난을 쏟아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엄마가 정말 저럴까? 하고 의심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아파할 때 그분이 당신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었는지 아니면 내가 너 키울 때는 더 힘들었다며 당신의 아픔을 지워버렸는지 냉정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당신이 독립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면 배은 망덕하다거나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는 죄책감의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그렇게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자아를 그들의 그림자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원인 모를 질식감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토를 무단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정당한 거부 반응입니다. 이제 그 침범당한 영토에 다시 깃발을 꽂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바다와 같은 것이라고 믿으며 자랍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사전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철저히 당신이 그들의 자아를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배급제 보상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때만 따뜻한 눈길이 주어지고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외면이 돌아옵니다. 왜 이토록 극단적인 걸까요? 이유는 슬프게도 그들의 내면에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공감 근육이 태생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신체만 성인일 뿐 정서적으로는 영아기에 멈춰버린 상태와 같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오직 자기 자신이어야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해야 하죠. 그래서 당신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의 슬픔을 걱정하기보다 네가 울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아니? 라며
자신의 감정적 불편함을 먼저 호소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그저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소음일 뿐인 겁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그들은 정말로 모릅니다. 타인이라는 독립된 존재의 감정을 수용할 공간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 한 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가슴 아픈 지점은 자녀인 당신이 이 조건부 사랑에 길들여지며 평생을 자격 증명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인정이라는 마약을 얻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욕구와 취향을 지우고 오직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려 고군분투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자녀의 자아는 뿌리부터 썩어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존재론적 불안감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공허함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밑빠진 독처럼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부모님의 허기를 당신의 인생을 갈아 넣어 채우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방전 상태인 겁니다. 이제는 그 헛된 노력을 멈추고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는 첫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라는 거대한 태양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그늘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결과가 성인이 된 당신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투사되고 있는지 이제는 아프더라도 그 민낯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들을 에코이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에코가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타인의 말만 되풀이했듯 당신 역시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그들의 요구에 맞춰 자신을 지워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웃어넘기지만 정작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침범할 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해 속으로 골멍이 들던 수많은 밤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인정받아 본 적 없는 영혼이 겪는 존재론적 불안의 증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가 자기 목소리를 낼 때마다 그것을 반항이나 공격으로 간주해 억눌러 왔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무의식에는 나의 욕구는 타인을 불편하게 만든다거나 내가 나답게 굴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치명적인 오류 메시지가 저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당신은 자꾸만 타인의 눈치를 봅니다. 직장 상사의 기분, 친구의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남들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갉아먹으면서도 거절한 뒤에 찾아올 그 지독한 죄책감이 두려워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어버립니다. 더 비극적인 부작용은 당신이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무언가 성취를 해도 부모님의 인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짜처럼 느껴지고 혼자만의 휴식을 취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혹은 부모님을 닮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다가도 어느 순간 문득 거울 속에서 부모님의 서늘한 표정과 말투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그 마음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비정상적인 투사와 결핍의 모습들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려 했던 부모가 당신의 영혼에 덧씌운 가짜 자아의 파편들일 뿐입니다. 당신은 에코이스트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공유한 목소리가 있고 이제는 그 목소리를 내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못다 지운 희망 하나가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편지를 쓰면 혹은 내가 더 크게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언젠가는 그분들도 내 진심을 알아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을까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 말이에요. 참 예쁘고도 시린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고 조금은 잔인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뀔 수 없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있어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빈약한 자아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특히 가장 만만한 자녀에게 투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호소하면 그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는 더 날카로운 칼날을 세워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는 말은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부모를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영혼은 기대와 실망이라는 지옥을 반복하며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잔인한 복음입니다. 부모님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완전히 수용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분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해는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갈아 넣으며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저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맹인에게 왜 무지개를 보지 못하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듯 공감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공감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고문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제 그 헛된 희망의 끈을 놓으셔도 됩니다. 그 끈을 놓는 순간 당신은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인질의 삶을 끝내고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될 테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단호한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패배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자극에 너무나 맛있는 반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난을 던지면 울거나 화를 내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길게 설명하려 애썼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당신의 그 격렬한 감정 반응은 그들의 지배력을 확인시켜주는 최고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바로 당신 스스로가 아무런 특징도 쓸모도 없는 무미건조한 회색돌이 되어버리는 전략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평범하고 단단한 회색돌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누구도 그 돌에게 말을 걸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당신의 죄책감을 건드리는 말이나 날카로운 비난을 던질 때 이제는 긴 설명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같은 아주 짧고 중립적인 대답만 반복하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감정 상태를 공유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쁨은 그들에겐 시기심의 대상이 되고 당신의 슬픔은 약점이 될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토에서 더 이상 아무런 먹잇감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모님의 저항이 거셀 겁니다. 반응이 없으니 더 세게 자극하거나 예전보다 더 심한 낙마를 퍼부으며 당신을 다시 감정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려 하겠죠. 하지만 그때 기억하세요. 지금 부모님이 저렇게 화를 내는 건 당신이 나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던 리모컨이 고장났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그 폭풍우 같은 비난이 당신의 가슴에 꽂히게 두지 말고 당신이라는 단단한 회색돌을 맞고 그냥 바닥으로 튕겨나가게 두십시오.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당신이 반응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그 지독한 정서적 인질극의 주도권은 당신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걸어온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지 가만히 헤아려 봅니다. 혹시 영상을 마무리하는 지금 마음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여전히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이 느껴지시나요? 평생을 부모라는 거대한 태양주위를 돌던 행성으로 살았으니 그 궤도를 이탈한 지금이 낯설고 두려운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결핍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자유의 빈자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제물로 바치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켜도 괜찮습니다. 미움받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평온해질 수만 있다면 그 정도의 대가는 기꺼이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거울 속의 당신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 좁은 감옥에서 버텨내느라 참 고생 많았어. 이제는 마음껏 네 하늘을 날아가도 돼. 당신의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을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